안녕하세요. 지난 5월 20일에 깜짝 놀랄 일이 저한테 발생했어요. 아내와 활동보호사 선생님이 저의 등을 닦이기 위해 옆으로 뒤집는 순간 아내의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 이거 뭐야? 욕창 아냐? 처음엔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다가 에어 매트리스를 확인해보니 전체가 푹 주저앉아 있는 거였어요. 순간 터졌나? 아내의 외마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네. 때마침 집에 와 있던 큰딸의 목소리였어요. 뭐?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다고? 무슨 소리야? 건들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아내가 대꾸했지만 우린 어제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무래도 어제 오후에 아내가 대걸레로 방을 닦으면서 저희 침대 밑에 있던 에어 매트리스 기계를 건든 것 같아요. 전원을 다시 켜자 에어 매트리스에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곧이어 아내의 투덜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거 욕창 한 번 생기면 오랫동안 치료해야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너무 웃겼어요.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도리어 화를 내다니 감기 낀 놈이 성을 낸다고. 나 참. 그건 그렇고 왜 에어 매트리스 기계를 바닥에 놓고 썼냐고요? 예, 그건 기계를 침대에 걸어놓고 쓰면 기계의 떨림 소리가 밤에는 좀 귀에 거슬릴 정도였는데 바닥에 내려놓으면 그 소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에어 매트리스 기계를 절대 바닥에 놓고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게 발생된 욕창이 어떻게 치료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 중에도 체위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욕창은 지난 5월 20일 에어 매트리스가 꺼지고 20시간 정도 만에 발생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양쪽 엉덩이 두 곳에 발생하였고 1도 욕창입니다. 18년 동안 체위 변경 없이도 욕창 재발 없이 지내오면서 어느 순간부터인지 에어 매트리스 점검에 소홀히 한 자책과 함께 더욱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욕창은 당신이 방심한 틈을 뚫고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일단 욕창이 발생한 두 곳에 베타딘으로 소독한 후 식염수로 닦아내고 메디폼을 붙인 다음 그 위에 거즈로 감싸고 반창고 대신 데일 밴드로 거즈를 부착하였습니다. 반창고를 쓰지 않은 이유는 접착력이 너무 강해 오랜 세월 반듯하게 누워있어 환부 주위가 나약해진 피부에 붙였다 떼면 여지없이 피부가 벗겨져 상처를 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의 노하우입니다. 이것은 욕창 발생 다음 날의 모습인데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이곳과 이곳의 검은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치료 방법은 전날과 같습니다. 욕창 치료 기간에도 체위 변경은 없고요. 오전에 한 번 치료하면 다음날 오전까지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대신 에어 매트리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공기압은 기계에 설정된 최고치의 50%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즉, 저의 기계의 공기압 레인지가 최고 6까지 되어 있는데 3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창 발생 5일 후의 모습인데 욕창은 많이 좋아졌지만 빨간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전과 같이 베타딘 소독 후 식염수로 닦아내고 메디폼을 붙이고 그 위에 거즈를 덮어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욕창 발생 8일 후의 모습인데 아직 빨간 부위가 많이 남아있지만 욕창 주변의 검은 부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때는 메디폼이 오히려 욕창 주위를 질컥하게 만들어 치료를 더디게 한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식염수로 닦아내고 거즈로 덮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베타딘은 독성이 강해 욕창에 오히려 나쁠 수 있다고 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욕창 발생 13일째 치료 결과입니다. 빨간 부분이 조금 여더지고 좁아졌습니다. 오늘도 식염수로 닦아내고 후 거즈로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치료 18일째입니다. 치료는 식염수로 닦아내고 거즈로 감싸주었습니다. 이것은 욕창 발생 26일째입니다. 완치된 모습입니다. 상기 사건은 욕창 에어 매트리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욕창 에어 매트리스가 체위 변경 없이도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욕창으로부터 저를 지켜준 파수꾼이라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욕창 더 이상 체위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방법을 따랐을 경우이며 체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매일 한 번은 반드시 옆으로 눕혀놓고 등과 엉덩이를 비누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준 방법을 잘 실행하고 계시는 치매 남편을 간병하는 70대 유튜브 구독자분과 지금까지 카톡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덕분에 체위 변경 않고도 욕창 재발 없이 잘 지내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저의 소중한 경험을 따라해 봄으로써 체위 변경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사례가 그 누구도 감히 시도해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혁신적이고 이례적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사례가 욕창 분야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례가 시발점이 되어 전문가의 연구가 시작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능력 있는 분이 저의 사례를 연구해 보겠다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에어 매트리스를 어떻게 사용하든 저와 같은 사례도 있으니 실험 정신으로 환자에 맞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위로 끌어올릴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다리 쪽 침대를 가능한 한 높이 올려놓고 환자 머리 쪽에서 환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끌어당긴다. 이때 고혈압 환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2. 보호자 허리에 받칠 큰 베개와 함께 환자의 다리 쪽 침대 위로 올라가서 큰 베개를 보호자 허리에 받치고 양손으로 환자의 두 다리를 번쩍 들고 두 발로 환자의 엉덩이를 쭉 밀어 올린다. 다음은 간호사인 저의 딸이 추천하는 욕창 치료 관련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책이 아닌데 치료 방법이 혁신적이고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 합니다. 책 이름 한 권으로 이해하는 욕창랩 요법. 저자명 토리아베 슈니치. 저자 양력 토리아베 슈니치. 1997년 토후쿠 대학 의학부 의학과 졸업. 1996년 카시마다이 마치 국민건강보험병원에 근무 중 욕창의 랩 요법을 고안. 1997년 제36회 전국지자체병원학회 야마카타시에서 최초로 랩 요법의 치료 증례 발표. 2001년 웹사이트 욕창의 랩 요법 개설. 2004년 아이자와 병원 종합진료부 총괄의무원장. 2005년 아이자와 병원 욕창치료센터 총괄의무원장. 2011년 오사키 시민병원 카시마다이 분원 진료부장. 끝으로 욕창. 더 이상 체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본 동영상 더보기에서 링크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